바이든이 옮겼나? YS가 옮겼나?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고 하면요. 자,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내놓은 2호 혁신안, 여러 내용이 있지만 이 핵심이 당대표 비롯해서 중진, 친윤 의원들 험지 출마라는 거였잖아요. 아니면 불출마하라거나. 자, 그중에 처음으로 내가 왜 서울 가야 되냐. 목소리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전직 비대위원장까지 한 대구의 5선 주호영 의원인데 자, 지금 발언이 나가고 있죠. 지역 옮겨가는 사람들 그 지역에서 문제 있으니까 핑계대고 서울 가는 거지. 왜 잘하고 있는데 내가 가느냐. 시작을 대구에서 했으니까 끝도 대구에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대구에 진심인 분 같고 또 내가 초선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이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년의 3분의 1을 대구에 머물렀습니다. 초선 의원조차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지역 의원을 찾기는 손꼽을 정도입니다. 많은 의원들에게 전화 통화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20년째 같은 휴대폰을 가지고 언제 또 누구의 전화라도 다 받고. 네, 초선보다 낫다. 전화도 다 받아준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열심히 하는 중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3선 이상이라고 다 물러나라라고 하는 것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좋은 평가 받는 사람 날리면 또 새로운 사람이 거기서 자리 잡는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더 혼돈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그리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예. 왜 주호영 의원이 지금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의문의 일패예요, 주호영 의원의. 왜냐하면 주호영 의원의 패라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주호영 의원이 갑자기 이런 얘기의 주인공이 된 이유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스타 의원들의 수도권에 이제 출마라는 영남 스타 의원들의 수도권 출마라는 그러한 희생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그러면서 사례로 든 게 스타 의원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기현 대표하고 주호영 의원 같은 사람들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대상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당 대표니까 그렇다 치고 주호영 의원이 예를 들면은 소위 말하는 윤핵관 이런 분도 아니어서 예를 들면 윤핵관 의원들은 소위 이제 이 어떤 당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하고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만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맥락이 잡히지만 주호영 의원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호영 의원이 어떤 지금 도덕적인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이분이 물러나야 된다 이런 여론이 조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이 지역구에 정말 훌륭한 분이 지금 도전을 할 것인데 당내 지분, 당내 어떤 조직이 없어가지고 주호영 의원이라는 기득권에 지금 부딪히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물러나라 이런 여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스타 의원이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이 난국에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니까 저런 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서울에 간다고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좀 당혹스러운 차에 사실 이번 주 초까지는 이렇게 뭔가 영남 의원들이 서울에 나가야 된다 할지 또는 불출마를 해야 된다 할지 이런 기류가 대통령의 뜻인가? 이래가지고 좀 다들 말을 아끼고 좀 행동이나 사진으로 좀 보여주는 기류였다면 이게 이번 주 중반 지나면서 대통령의 뜻은 아닐 수도 있어. 이런 기류가 되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혁신위의 그런 중진들에 대한 또는 윤핵관들에 대한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에 대한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권고나 이런 것들이 과연 먹힐까 좀 상당한 좀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여든 야든 당의 혁신을 이야기할 때는 중진 물러나라 이런 얘기 항상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그 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40년 동안 한 지역에서 상원의원 했다. 그리고 YS 구선했고 JP도 구선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역구 옮겼냐. 그렇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역구 옮긴다고 그게 답이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도 이 혁신위가 힘을 받으려면은 이렇게 중진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5선입니다. 5선이면은 20년 동안 이제 국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신 건데요. 사실은 이렇게 항상 공천 때만 되면 당의 혁신이라는 명목 하에 다선 의원들 불출마 촉구도 많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지역구를 이동해서 나와라라는 요구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부산에서 3선을 하고 이번에 서울로 지역구로 옮기면서 그 신호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주호영 의원처럼 저런 반응이 나올 것이 뻔히 예상이 됐기 때문에 네. 뭐 당연한 수순 아니냐, 또 당연한 반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인위적인 물갈이를 하게 됐을 때에는 그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어떠한 감동도 줄 수 없는 이런 상당한 좀 어떻게 보면 좀 쇼에 그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인효환 혁신위원장이 좀 혁신의 주소를 좀 잘못 짚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주호영 의원 같은 분께는 이제 5선을 했기 때문에 뭔가 국회의원으로서 5선 정도 했으면은 어떤 정책 내지는 어떤 그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품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주호영 의원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인지도 면에서도 잘 모르는 분들도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주호영 의원께는 참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물으실 것 같아요. 더 네. 이상 5선 하셨는데 앞으로 한 번 더 하신다 그러면은 본인이 의장 후보 되는 거 외에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와 또 국회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주호영 의원이 좀 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주호영 의원 발언 나온 거 보면서 김기현 대표가 좀 뒤에서 웃지 않았을까. 왜냐면 본인이 하기 어려운 말을 조금 대신해준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인지 김기현 대표가 계속 침묵을 하다가 오늘 또 급하게 밥 먹으면 체하기 십사개니까 한번 봅시다. 이 얘기는 중진 불출마 한번 좀 봅시다. 일단 둡시다. 이런 얘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저 얘기에 좀 의문인 것은 예. 본인 포함이거든요. 지금 저 얘기가. 그러니까 그렇죠. 김기현 대표의 불출마라든가 또는 뭐 험지 출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요구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의문인 거는 밥을 급하게 먹으면 확실히 체합니다. 예. 제가 어제 밥을 급하게 먹어서 지금 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으세요? 뭐 저는 뭐 평소에 이제 많이 이미 먹었기 때문에 예. 괜찮은데 지금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상태인데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체하는 건 확실한데 제가 예. 궁금한 거는 첫째로 그럼 먹긴 먹느냐는 겁니다. 먹긴 먹느냐는 질문을 지금 다들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뭐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는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혁신이가 뭐 제기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지금 답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오히려 뭐 세간에 이 사람이 뭐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다. 결국은 뭐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 못할 것이다. 왈가왈부하긴 합니다만은 입장이 네.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다들 이제 사실은 밥을 먹기 싫은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지금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먹어야 될 게 밥이 아니고 사실은 약입니다. 그러니까는 밥을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것은 맞는데 시급히 약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당은. 네. 근데 약을 거부하면서 밥을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그냥 약을 먹기 싫은 어떤 입장인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인 거거든요. 자, 그럼 뭐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처방은 뭐 적절한데 당사자들이 약을 먹겠냐? 비슷한 해석인 것 같은데요. 그걸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 처방은 잘 됐다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거고 김종인 위원장은 또 정확하게 처방이 잘 됐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기자들에게 얘기한 것은 약간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혁신이가 했어야 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용산하고 지금의 당하고의 관계를 바로잡고 뭔가 대통령에 대해서 할 말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안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험지 출마도 아닙니다. 험지 출마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고 불출마라든가 정계 은퇴라든가 이런 걸 촉구를 해야죠. 정계 은퇴요? 그렇죠. 당신들이 지금까지 어쨌든 용산하고의 당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만들어 오는데 일조했으니 당에서 사실은 그런 역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취지의 어떤 강력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대표도 저렇게 좀 애매한 사실 약을 나는 안 먹겠다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혁신위의 이러한 제안이 지금 사실은 좀 뭐랄까요 불분명한 어떤 미래가 불분명한 상황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하다가 좀 애매한 상황으로 뒷전으로 밀릴 수가 있는 그러한 지금 수순으로 간 거 아니냐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제로 좀 2호 혁신안이 좀 맥빠진 모양새로 오늘 최고위에 보고가 됐고 또 특히 이 중진 험지 출마는 아예 권고사항이어서 언급이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빼고 나머지 안건만 의결이 됐는데 자, 5호 식구였던 박정하 대변인 설명 좀 들어볼까요? 오늘 보고된 2호안에 김진 의원이나 친윤계 의원들 불출마, 험지 출마 내용도 포함되는 아니요. 보고 내용이 없었고요. 그거는 뭐 혁신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 사항이었던 것 같아서 오늘 보고 내용이 없었습니다. 구두로도 보고 없었습니다. 그 당사자들의 시간도 필요한 거고 당사자들의 판단도 있어야 되는 건이라 일단 지도부에서 그걸 뭐 의결을 하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굉장히 잘 정리를 했지만 한마디로 지금 그거 받을 생각은 지금은 없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뭐 오늘 혁신안 3호 안건도 나왔습니다. 뭐 청년들 비례대표 순번에 좀 앞쪽에 넣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혁신이 뭐 잘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사실 뭐 혁신위에서 이런 인적 구성에 대한 대전환을 좀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한 5선 이상, 그러니까 3선 이상들에 대해서 중진들의 불출마 내지는 지역구 이동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례대표를 뽑을 때 이제 뭐 과감하게 50% 이상은 45세 이하의 그런 청년들을 좀 넣는 것이 좋지 않겠냐. 지금 이런 제안인데 저는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불신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다선 의원들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초선 의원들도 사실은 그 과거에는 초선 의원들이 어떤 쇄신의 목소리나 개혁의 목소리를 내면서 당의 정풍 운동을 많이 이끌기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초선이나 다선이나 다 지금 대통령실만 바라본다라는 이런 대통령실에 대한 그런 좀 그립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3호 안건으로 나온 45세 이하의 신인들로 다 바꾸겠다라고 해도 그분들이 지금의 같은 정말로 뭔가 좀 소신 있거나 용기 있는 행보를 못하는 분들이 들어가신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쇄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이런 인적 청산 내지는 새로운 사람을 넣겠다라는 그런 의지보다는 지금 국민의힘에 가장 필요한 혁신은 대통령과 당이 가장 올바른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혁신위가 이제 거의 막바지로 이제 달려갈 상황인데 예. 그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올바른 당정 관계 요구 그리고 당에 대해서도 이제는 올바르게 독립적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올바르게 천명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내지 못한다면은 전 이번 혁신위도 국민들의 기대치에는 한참 못 미치는 그런 결과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이면 예. 제가 앞서 좀 이 다선 의원들의 불갈에 대해서 좀 냉소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좀 물을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을 비운다고 할 때 예. 아 저기에 좀 새로운 물이 채워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가 생겨서 네. 다선 의원들 물갈이 그 좋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유권자들이. 그런데 지금 그 물을 길어와 갖고 채우겠다고 하는 분이 인재영입위원장 이철규 의원이에요. 예.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라는 분은 지금까지 언론이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윤핵관 4인방 중에 한 명이고 찐 뭐 핵관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런 뭐 다른 분과 함께 박모라는 분과 함께 요즘에 실세라더라 다른 윤핵관들과 달리 훨씬 더 실세라더라 이런 얘기가 막 뭐 일간지 칼럼에도 나오고 뭐 이런 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다선 의원들을 항아리 속에 이제 물을 비우고 나서 거기에 채워놓는 물이 과연 용산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는 분들이 이 항아리에 물로 채워지는 것이냐 예. 아니면은 비슷한 좀 이 용산에 대해서 그래도 할 말 못하는 좀 구부리는 뭐 이런 분들이 좀 들어오는 것이냐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항아리에 물을 비우겠다고 하는 분들의 어떤 진정성이나 이런 것도 좀 냉소적으로 보게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로 부을 물의 어떤 수질 관리가 필요한 거네요. 그것 때문에 그 의문 때문에 비우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진정성의 의문이 가해지게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갈이라고 해서 물러나시는 분들도 자발적으로 물러나면서 감동을 줘야 되는 것이고요. 예.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좀 더 국민들을 더 대변하는 그런 좀 올바르게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칠 분들로 예상이 되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이라는 것은 둘 다 거꾸로 하고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